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충남도가 도내 유흥시설에 대해 2주 동안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 출입자에 대해선 검사를 의무화하고 개인 접촉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11일 시작됐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 신청 방법과 사용처에 대해 알아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를 대상으로 충남도와 각 시군이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신청받은 결과 14만여 건이 최종 접수됐습니다. 청양군 내 마을별 축제 방문객 수가 최대 600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부진한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지역사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충남에선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클럽에서의 감염을 추가로 막기 위해 당분간 충남도 내 유흥시설도 영업이 사실상 정지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충남도가 앞으로 2주 동안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은 클럽과 룸살롱, 콜라텍 등 도내 1,200여 곳입니다. 오는 24일 자정까지 해당 업소에서 사람이 모이는 것이 금지되는데 사실상 영업 정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 등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충남도민 모두는 유흥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도와 시군 그리고 경찰서는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이며 충남도는 서울 이태원 클럽 출입자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24일부터 6일 사이 이태원 클럽과 강남 수면방 등을 다녀온 사람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 간 접촉도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사를 받더라도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 다음 날부터 최대 2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성소수자라든가 이런 특정 소수자분들의 신상이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꽤 계시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는 이 100% 파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 이웃을 아낀다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검진을 받아줄 것도 아울러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오전까지 확인된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와 접촉자는 도내 93명으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도는 이와 관련될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연락하거나 1339번으로 문의해 신속하게 검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충남도 내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충남 취업자 수 감소 규모는 2만 1,000명에서 3월 4만 5,100명으로 한 달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20대 청년과 제조와 건설, 숙박 음식업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충남연구원은 경제 피해 원인으로 일시 휴직자와 도산 위기 기업 급증, 취업자 감소를 꼽았습니다. 각 마을에서 열리는 작은 축제가 전국적으로 200여 개에 달합니다. 청양에서도 마을별로 보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각종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축제 개최를 위해 해마다 수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일부 축제는 방문객 수가 적어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한국의 알프스로 불리는 청양 칠갑산입니다. 이곳 칠갑산 자락에 위치한 알프스 마을에선 해마다 여름이면 세계 조롱박 축제가, 겨울에는 얼음 분수 축제가 열립니다. 주민 100여 명이 시골 오지마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한 축제로 매년 40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찾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하지만 청양 지역 모든 마을 축제가 알프스 마을처럼 활성화된 건 아닙니다. 현재 청양군 내 마을 축제 가운데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것은 3개. 10년의 역사를 가진 까치내 밤참축제와 동막골 번데기 주름축제 등이 열리고 있지만 방문객 수는 200~300명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축제 예산은 수천만 원. 하지만 방문객 수는 축제가 한 600배 이상 차이 날 정도로 격차가 큽니다. 면 단위에서 작은 축제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는 건 좀 안타까운데 이런 계기에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많이 그렇죠. 오면 청양을 알리는 일이니까. 맞아. 청양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혈세 낭비를 막고 기존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올해 처음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마을별 축제가 경쟁력을 얻으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농촌 관광 산업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에서 마을 축제로 개최되고 있는 그 알프스 축제처럼 하겠다고 육성하겠다는 게 목표이고요. 지금 당장 그렇게 큰 목표로 축제를 키워 나갈 수는 없지만 이를 기반으로 그 연중 축제가 이뤄지는 축제의 고장으로. 작은 시골 알프스 마을에서 주민주도형 축제의 성공 사례를 탄생시킨 바 있는 청양군. 이번을 기회로 제2의 알프스 마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긴급 재난지원금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이 11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됐습니다. 9개 각 카드사의 PC와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 오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요일제를 적용하는데요.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1일, 27은 12일, 38은 13일, 49는 14일, 50은 15일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행 첫 주에만 혼란 방지를 위해 오부제로 하고 16일부터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게 바뀝니다. 또 신청 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나 카드번호 인증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10,000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데요. 기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카드에 충전됩니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며 신청 이틀 후에 지급됩니다. 네, 이렇게 받은 재난지원금을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주민등록지가 있는 광역지자체 안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마트, 또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입니다. 또 주점 등 유흥업종, 마사지 같은 위생업종, 골프장이나 노래방 등 레저업종, 상품권이나 귀금속 등을 판매하는 업종, 또 카지노나 복권박 등 사행업종도 제행됩니다. 이 밖에 조세나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제한업체는 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평소 카드를 쓸 때처럼 사용하면 되는데요.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제한업종에서 사용했더라도 결제 즉시 카드사 문자 메시지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사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모두 써야 하는데요. 그때까지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사용금액과 현재 잔액은 카드사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 재난지원금을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인데요. 정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 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단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외에 다른 수단도 신청 가능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번 건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이고요.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전국의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 역시 18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지자체별로 신청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가구 원수 조회나 안내사항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충남도와 각 시군이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받은 결과 14만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받았더니 모두 14만여 명이 신청해 목표 대비 106%를 기록했습니다. 도와 시군은 8만 9천 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완료했고 나머지 건에 대한 지원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시내외 버스와 택시 등 운수업체에 대해서도 180억 원의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숨진 충남도 교육청 소속 교사 4명의 시신이 현지에서 화장된 뒤 국내로 운구됩니다.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네팔 카드만두 소재 병원에 안치됐던 교사 4명에 대한 화장 절차가 지난 7일부터 시작돼 이날 기준 3명의 시신이 화장됐습니다. 화장은 각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현지에 체류 중인 유가족 1명과 도교육청 현장 지원단, 주 네팔 한국 대사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선주교식 등 장례의식이 함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장 이후 유고람 운구는 이달 말까지 예정된 네팔 정부의 국제선 항공기 운항 금지 조치 등이 해제된 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유가족과 관계자 등의 현지 입국이 불가능했고 현재 체류 중이던 유가족과 도교육청 현장 지원단 등의 귀국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운구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고 외교부에서도 유고람 운구와 관련해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면 운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네팔로 해외 교육 봉사를 떠난 도교육청 소속 교사 4명은 같은 달 17일 안나푸르나 데우랄리 인근에서 눈사태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이후 지난달 25일 교사 2명의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이달 1일까지 실종 105일 만에 4명의 시신이 모두 수습됐고 카트만두 소재 병원으로 이송돼 안치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 내 특수학교 8곳의 등교 수업이 오는 20일과 27일 2단계로 나누어서 시행됩니다. 먼저 20일에는 고등학교 2, 3학년과 전공과 2학년,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이 등교합니다. 이후 27일에는 고등학교 1학년과 전공과 1학년, 중학교 1, 2학년과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이 등교를 시작합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과 가정 돌봄의 어려움을 고려해 설문조사와 교장협의회 결과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학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 이용을 희망하는 원거리 학생에게는 통학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충남도민에게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충남도 의회는 11일 제320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재해구호기금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 조례는 재해구호기금 사용처를 폭염, 폭설, 한파 등으로 한정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충남도 재해구호기금은 현재 410억 원이 적립돼 있으며 올해 2차 추경에서 67억 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도는 재해구호기금 중 10억 원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지원금으로 우선 활용할 방침입니다. 충남 도립미술관 건립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충남도는 내포 신도시 문화시설 용지 12,000여 제곱미터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도립미술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림미술관은 오는 2024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지어지며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는 조만간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림미술관 설립과 운영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부족한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3년 동안 1인당 6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충남도는 도내 4개 의료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 66명을 시작으로 3년 동안 200명에게 1인당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의료원 4곳에서 최소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충남 4개 의료원에 167명의 간호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산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장한 어버이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장애를 가진 아들과 며느리를 보살피며 손녀까지 키운 대산읍 주민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장애가 있는 몸으로 아픈 시어머니와 남편을 간호하고 있는 인지면 주민 등 15명이 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화훼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꽃 소비 촉진 행사가 열렸습니다. 충남도는 국화와 장미 등 지역에서 생산된 꽃을 구매해 도청 사무실마다 비치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전달했습니다. 제13기 예산군 농업인대학 입학식이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농업인대학은 코로나19 여파로 개강이 연기돼 5월부터 9월까지 운영됩니다. 종자산업학과와 생활원예학과 등 2개 과정이 운영되며 선발 과정을 거쳐 81명이 최종 입학했습니다. 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일부 다시 시작했습니다. 군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비대면 또는 야외 활동이 가능한 분야부터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과 발열 확인,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새벽 한때 비가 내리면서 대체로 흐리다 낮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오전 3시까지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 9도, 당진, 서산, 태안 10도, 홍성과 예산은 11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태안 17도, 당진, 서산, 홍성과 예산, 청양은 19도로 예보됐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새벽에 비가 내리면서 흐리다가 낮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빨래와 세차는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고요. 식중독에 걸릴 위험도 있으니까요.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비 예보가 많습니다. 금요일부터 주말인 토요일까지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에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더 높아 덥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화요일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모두 오전에는 한때 비가 내리다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